자, 그럼 이제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이 끝나고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사를 보겠습니다. 독일과의 전쟁 중에 나폴레옹 3세가 이제 항복을 한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돼요. 티에르가 왕위 공백 기간에 국민 방위 정부를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3세의 퇴위와 재정 해체가 선포된다. 티에르와 몇몇 인사들은 강화 협상을 하는 게 낫겠다. 전쟁을 계속하지 말고. 그리고 강베타 같은 사람들은 저항을 계속하자. 그런 주의였어요. 그래서 1870년 10월 7일 강베타가 기구를 타고 파리를 탈출한다. 그래서 아미행에 도착한 뒤 투르로 와서 지휘관이 돼서 병사를 모집한다. 강베타가 파리에서 아미행으로 기구를 타고 탈출한 다음에 투르로 간다는 거죠. 60만 명을 모아가지고 루아르 군단을 편성한다. 루아르 군단. 왜 루아르라고 해요? 여기 루아르 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근데 이제 투르가 루아르 강변에 있으니까 그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1870년 10월 29일 메츠가 함락되면서 바젠 군단마저 무너진다. 메츠 보면은 독일 근처에 있는 도시가 함락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 군대가 자유로워지니까 루아르 군단을 위협한다. 강베타는 오르레앙 탈환을 명령해 쿨미에서 승리를 거둔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는 것도 좀 있다. 루이 트로시 장군의 파리 탈출은 실패로 돌아간다. 루아르 군단은 후퇴해서 분열된다. 그래서 투르의 정부 대표위원회는 보르도로 철수한다. 투르에서 저항을 했는데 또 안 되니까 보르도로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파리 비축물자가 바람나고 탈출도 실패. 그래서 질 파브르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비스마르크와 휴전 조약에 서명한다. 그리고 이제 보르도에서 국민회의가 소집되고 강베타는 휴전 조약을 이행하고 2월 8일 날 선거를 신시하라 이라는 공문을 받는다. 강화협상에서 비스마르크는 60억 프랑의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그걸 지불할 때까지 프랑스의 일부를 보장 점령하겠다. 그리고 알자스와 로렌을 달라 이런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여기에 맞섰는데 티에르는 10억 프랑을 감액. 그리고 벨포르 지방을 지켜낸다. 벨포르 어디에? 벨포르 지방을 이제 보장 점령하겠다는 걸 이제 못하게 협상을 한 거죠. 의회는 강화 조약을 인준한다. 티에르는 왕정파한테 그러니까 공화제를 확실하게 하는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르도 협약을 맺는다. 선거에서 국민은 보나파르트파를 배척한다. 왜? 전쟁을 일으키고 패했으니까. 그리고 공화파의 저항 활동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베타 같은 사람들의 저항 활동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왕당파한테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티에르가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의 수반이 된다. 그래서 왕당파한테는 왕정을 수립한다 그러고 공화파한테는 공화국을 수립한다 그런다.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난다.
이제 파리가 독일군에 포위되었는데 정부는 국민군한테 제공한 대포를 회수하려고 했다. 근데 대포를 회수하러 간 군대가 군중과 연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티에르는 일단은 파리를 반란군한테 내주고 군대를 외곽에 집결시킨다. 그래서 반란을 진압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베르사유 군대가 포로를 학살한 것을 묵인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71년 5월 10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최종 조약을 조인한다. 그래서 이제 공채를 모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보인다. 그리고 이제 보르도 협약을 맺을 때 공화제를 확실하게 하는 얘기는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익파는 티에르를 제거하기로 한다. 우익파가 뭐예요? 왕당파죠. 그래서 브로글리 백작을 지도자로 해서 티에르의 불신임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킨다. 그래서 마크 마옹 원수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꼭두가지로 이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수반이 된 브로글리 공작은 왕정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제 왕의 계승자가 샹보르 백작인데 군주 신권서를 고집한다. 그러니까 헌법에 의한 합법적인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하늘로부터 내려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백색기를 고집한다. 백색기는 그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프랑스는 원래 혁명은 삼색기죠, 삼색기. 근데 백색기는 왕정을 상징한다. 그걸 쓴다고 이제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위를 포기한다.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브로글리는 헌법 초안을 공표하는데 왕정을 이제 못하니까 대통령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책임이 없고 각 장관은 상하 양원으로 구성된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의회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초안. 그래서 제3공화국이 만들어졌다. 제1공화국이 언제예요? 프랑스 혁명 때 공화국이 제1공화국. 제2공화국은 7월 왕정이 무너지고 생긴 그 공화국이 제2공화국은 단명하죠. 왜? 나폴레옹 3세가 재정을 수립해가지고 금방 없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프랑스는 총선을 치른다. 여전히 우파가 과반수를 이제 상원에서 차지하고 하원에서는 공화파가 좀 우세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 시몽이 마크 마옹 원수의 뜻에 좀 어긋나는 대의원 결의사항을 수락했는데 마크 마옹 원수는 그것 때문에 내각을 해임한다. 근데 내각을 해임하는 권한은 대통령한테 없었어요. 하원에만 내각 해임 권한이 있었고 대통령한테는 상원의 하원 해산을 요구할 권한만 있었다. 그래서 공화파 의원들이 뭘 했어요? 반박 성명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그 상원은 대통령이 요구한 하원 해산권을 가결했어요. 해산이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 선거 때 관전 입후보제,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정한 사람만 되는 거죠. 그 사람만 후보가 되는 건데 그런 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주의자가 많이 당선된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공화주의자가 없는 공화국에서 이제 공화주의자의 공화국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박람회 1878년에 박람회 등을 통해서 프랑스가 번영을 과시한다.
자, 그리고 1878년 비스마르크가 튀니지를 프랑스에 양도한다. 이건 왜 양도하냐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간의 분쟁을 도발해서 라인강 방면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을 견제하려는 음모였다 이거예요. 튀니지는 이제 이탈리아가 관심이 있었는데 프랑스한테 줌으로써 프랑스에는 이제 독일에 대한 그 원한 보복, 독일과의 전쟁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걸 이제 식민지 쪽으로 정신을 돌리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1878년 선거에서는 상원의 과반수마저 공화파가 차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공화 체제를 반대하는 9명의 장군을 정부가 사령관직에서 파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크 마옹은 거부한다. 그리고 사표를 제출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강베타가 죽은 다음에는 질 페리처럼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려는 그런 파가 있었고 조르주 클레망소 같은 사람처럼 식민지보다는 독일과 라인강 방면에 전념하자. 거기를 복수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1885년 페리가 통킹 지방을 프랑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할 때 클레망소는 그를 맹렬히 공격해서 내각에서 축출한다. 통킹 지방. 통킹만이 여기 이렇게 보면은 베트남 여기 있는 만이에요. 요 지방 식민지로 하려고 했다. 그런 대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공화국은 성과가 좀 있었는데 재정을 확립하고 군비를 재건하고 튀니지와 통킹 지방까지 식민지 제국을 확장한다. 뭐 그런 성과가 있었다. 근데 이 공화국에는 위기가 세 가지가 찾아온다. 첫 번째는 불랑제. 조르주 불랑제라는 사람이 국방장관에 기용된다. 근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국수주의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불안. 이탈리아와 영국이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발생한 사태로 프랑스와 불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뭐 슈네블레 사건 그래가지고 프랑스 경찰관이 독일 경찰관의 유인으로 국경을 넘어간다. 그 다음에 간첩으로 체포된다. 이런 사건을 독일이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군인 출연을 갈망한다.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폴 데룰레드가 애국자 동맹을 조직했는데 불랑제를 포섭했다. 그래서 불랑제라는 사람이 유명해져요. 인기가 생긴 거지.